SK 하이닉스. 이 이름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삼성전자 뒤에 가려져 있던 2인자였지만 이제는 그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며 세계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투자 관점에서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의 역사는 끈질긴 생존의 역사입니다. 1983년 현대전자에서 시작된 이 기업은 수많은 위기를 거치며 살아남았습니다. IMF 때는 부도 위기에 몰렸고 외환위기 이후엔 구조조정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하나로 버텼습니다. 삼성전자가 자본력으로 밀어붙일 때 하이닉스는 기술의 완성도와 효율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세계 2위 디램 기업이 되었습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이 두 가지가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입니다. 디램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메인 메모리로, 낸드는 SSD나 스마트폰 저장 장치로 사용됩니다. 즉, 반도체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그런데 지금 이 메모리 시장은 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도래로 메모리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술이 아닙니다. AI가 작동하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그 핵심에 바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HBM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나 AI 서버용 칩에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바로 이 HBM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 H200, 그리고 차세대 B100 같은 GPU들. 이 칩 안에 들어가는 고성능 HBM 대부분이 바로 SK하이닉스 제품입니다. 삼성전자도 뒤쫓고 있고 마이크론도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품질과 수율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AI 시장의 성장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AI 서버로 바뀌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까지 모두 AI 클라우드 경쟁에 뛰어들면서 HBM 수요는 향후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이 아니라 산업구조 자체의 변화입니다. 2023년과 2024년은 SK하이닉스에게 부활의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반도체 업황이 최악이었죠. 가격 폭락, 재고 폭증,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AI 수요 폭증으로 HBM이 품귀 현상을 보이자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장은 하이닉스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AI 메모리의 미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더 많은 HBM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GPU 한 개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 몇 배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과거엔 GPU 한 개당 80GB 정도의 HBM이 필요했다면 차세대 AI 칩은 200GB 이상이 요구됩니다. 즉, 같은 서버 수라도 메모리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이닉스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HBM 기술은 단순히 용량이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발열, 전력 효율, 신뢰성 등에서 완성도가 높아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적층 기술과 열 제어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HBM사 시대가 열리면 이 격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중요한 건 장밋빛 미래만이 아닙니다. 위험 요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HBM 시장은 결국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왕국의 자존심을 걸고 따라잡기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론도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닉스의 독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둘째, HBM은 전체 반도체 매출에서 아직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즉, 디램과 낸드 시장의 회복이 동반되어야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AI가 아무리 커져도 아직은 일반 PC, 스마트폰,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전체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의 사이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SK하이닉스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입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기술 수출 제한이나 제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HBM은 전략기술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어떤 외교적, 기술적 대응을 하느냐가 향후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미래를 그려봅시다. 2025년 이후 하이닉스는 AI 메모리뿐 아니라 차세대 메모리 생태계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XL 메모리, PIM 메모리, AI 메모리 프로세서 같은 개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넘어 메모리 자체가 계산 기능을 하는 혁신적인 구조입니다. 즉, 메모리가 단순 저장 장치에서 두뇌 역할을 하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하이닉스는 이런 변화에 대비해 R&D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매출의 1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입했습니다. 이는 메모리 업계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기술이 곧 생존이고 생존이 곧 시장 점유율인 세계에서 하이닉스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 특성상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고 경쟁사 뉴스에 따라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AI 시대의 수혜주는 분명합니다. 하이닉스는 단순한 메모리 제조사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AI 하드웨어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5년, 10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본다면 지금의 하이닉스는 성장 곡선 초입에 서 있습니다. AI가 산업 전반에 퍼질수록 데이터 처리의 중심은 점점 메모리로 옮겨갈 것입니다. 하이닉스의 기술력은 그 변화를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주가 예측이 아니라 산업의 방향성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보다 누가 끝까지 살아남는가가 중요합니다. SK하이닉스는 수많은 위기를 뚫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도 또 한 번의 기술 전환점 위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하이닉스가 생존의 역사였다면 앞으로의 하이닉스는 주도권의 역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투자란 미래의 가능성에 베팅하는 행위입니다. 그 미래가 AI와 데이터 중심의 세상이라면 그 중심엔 반드시 메모리가 있을 것이고 그 메모리를 가장 잘 만드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SK하이닉스일 것입니다. 20년 전 아무도 하이닉스가 이렇게 클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누구도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래는 결국 기술력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단기적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길게 보고 기업의 방향성을 믿는다면 그 기다림은 결국 큰 결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확신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SK하이닉스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들의 미래를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고 조급해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장기 투자자는 그래프가 아닌 산업의 방향을 봅니다. AI 시대, 데이터 시대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 끝에 서 있는 SK하이닉스. 그들의 다음 10년은 한국 반도체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